이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회사가 무너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뭐 다 법원이네요. 법원. 내용 증명. 그런데 억울하게도 한순간에 사기꾼이 되었다는 유 대표. 사기꾼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2월 유튜브에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였습니다. 유튜브요? 영상을 올린 사람은 중고차 관련 10만 유튜버 차나와. 네, 순서대로 이걸 계속 돌려막는 거예요. 이게 돌려막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무조건 터진다고 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유 대표가 운영하는 지금오토는 사기 의심 업체니 계약을 해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하.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유 대표. 직원들이 얘가 우리 저격을 했네요 라고 해서 뭔데 보니까 뭐 10만 유튜브라서 뭐 그냥 웃었죠. 저렇게 밥 먹고 산다는데 그래서 내비뒀죠. 그런데 사건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아하. 한 일주일, 2주 정도 되니까 너무 폭발적으로 전화는 많이 왔었고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죠. 찾아와서 돈 내놔라죠. 예, 해지해달라. 뭐 지나면서 뭐 10명, 20명 될 때까지도 저희가 다 처리를 해드렸고. 하지만 2주 사이에 관련 영상이 6개나 추가로 올라오면서 고객들의 항의와 해지 요구는 더 거세졌습니다. 게다가 3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기서 들어온 거죠.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고객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사람, 바로 영상을 올린 유튜버였습니다. 이쯤 했을 거예요. 이쯤에 제가 맥살을 잡았어요. 여기 어디라고 출입을 하냐고. 이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거라고. 찍어. 찍어. 아우 진짜 씨. 뭐가 내 때문입니까? 이 아니면 뭐 사기꾼이에요. 이 말 믿지 말고 빨리 당장 돈 달라고 하라고 하고 뭐 저한테 뭐 아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해줘. 가세요. 바로 해줘.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야 입냄새 난다고 양식 좀 하라고. 바로 해줘. 야 이거 마스크 네가 쓰라 이거. 바로 해줘. 분위기가 좀 험악한데요.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이게 된 두 사람. 이거 박치기 하는데. 막 들이받네요. 아수라장이 된 사무실의 모습은 다시 한번 유튜브에 그대로 공개됐는데요. 아이고. 한꺼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버리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거죠. 결국 회사 운영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답니다. 10년 가까이를 매일 출근하고 매일 했는데 허망하죠.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대체 유튜버는 왜 이런 영상을 올린 걸까? 또 다른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인 것 같아요. 여기가. 유튜버도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저 때문에 망했대요. 네. 저 때문에. 네. 오토라는 회사가 원래 좀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런 정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고발을 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사기를 밝혔을 뿐이라는 유튜버. 그는 제작진을 고가의 자동차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중고차도 한 8천에서 9천 정도, 사고가 없거나 이러면 뭐 한 1억도 넘어가기도 하죠. 뭐 리스로 이용한다, 매월 한 200, 230 정도는 최소. 근데 오토 차량은 이제 얼마 정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230이다 이러면 한 고객이 한 130을 부담하셔라. 그러면 자기들이 회사에서 100만 원을 부담해드리겠다. 다른 업체 대비 30% 저렴한 비용을 홍보해온 지금오토. 최대 30%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회사라는 게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수익을 안 내고 자선 사업을 하겠다. 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계속 볼 거야 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차를 팔수록 마이너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비용이 저렴한 대신 고액의 보증금을 맡겨야 했던 지금오토 시스템. 그 보증금을 돌려막기에 쓸 거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유 대표의 입장은 뭘까? 이 시스템을 한 지는 2014년도 말부터 10년 딱 됐죠. 우리 심지어 우리 영업사원들도 보증금을 내고 똑같이 타는 친구들이 한 7, 8명 돼요. 그리고 그 영업사원들 형제분들, 친구들 다 타고 있어요. 우리 시스템을. 그는 가족에게 소개할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이었다며 의욕을 풀어줄 고객까지 인터뷰 자리에 대동했습니다. 연장 계약서라든가. 4년 동안 문제없이 지금오토를 이용했다는 고객. 억울한 건 뭐냐? 본인이 뭔데? 뭔데 이 사태를 촉발을 시키고 만들고 또 유튜버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거 내가 빨리 가서 돈 받아야겠다. 수십 명이 간다고 쳐보세요. 누가 버팁니까 그걸? 못 버텨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유튜브 하나가 그거 영상을 올렸다고 회사 자체가 법인 회사 자체가 문을 닫는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유튜버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는 대표와 사기를 고발했다는 유튜버의 전면전. 대표는 유튜버의 영상 때문에 계약자들의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됐다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더없이 달콤했던 조건. 내가 이거를 1억 3천까지 보증금을 걸면 2년 타고 반납하면 1억 3천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하더라고요. 에? 이라는 차량을 중고로 계약을 했어요. 월에 138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내야 되는 돈은 한 푼도 없었고요. 망하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막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계약 전날에 와가지고 우리 가게에서 밥 먹고 여기서 자고. 원했던 고가의 자동차를 저렴하게 타는 줄만 알았는데 속쓰려 죽을 것 같아요. 거의 한 열흘 동안은 진짜 잠도 못 잤죠. 그냥 술만 마시고. 어디 가서 이제 얘기도 못해요, 사실 창피해서. 믿고 맡기려던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발생한 피해자만 무려 2,500여 명. 피해액은 보증금만 약 850억 원에 달합니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을 줄 알았어요. 몇십억이라도. 근데 그때 사건 터지고 유튜브가 찾아갔을 때 법인 통장에 2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찾아갔던 사람도 환불 몇 천씩 해주고 이제 그때 바닥인 거죠. 수백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이 사라졌다고요? 사라진 보증금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이제 주변 지인들 제보나 이런 거를 유추해 봤을 때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니고 거의 매일 골프장에 있고. 로또 딜러들의 수입은 그냥 평균 일반 직원이 1,000에서 2천만 원을 매달 수령해 갔습니다. 예, 적어도 이사급은 항상 들려온 얘기가 뭐 3, 4천, 뭐 5천씩 번다라는. 차나와는 대표의 호화 생활과 딜러들의 고액 급여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사로 재직했던 개그맨 이동윤 씨. 직접 그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는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인터뷰가 처음이라. 딜러로 일을 한 지 3년이 넘었다는 이동윤 씨. 논란 이후 최근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국법터에서 일하시면서 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얼마 전에 영상을 봤어요. 제가 뭐 4천만 원 이상일 거다. 월? 네, 미니멈으로 그렇게 그 유튜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 전에 제가 진짜 이렇게 입금 내역을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왔다 갔다? 이게 이제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거든요. 의혹을 풀겠다며 딜러로 일했던 44개월간의 정산 내역을 모두 공개했는데요. 확인 결과
월 평균 급여는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동현 씨 얘기와 다르지 않아요. 예. 뭐 핵심 이사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회사를 들어갔을 때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직함이 이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이동윤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명함상 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처음이니까 대리할까요? 아니 그냥 친구도 있고 하니까 이사해. 그렇게 돼서 그냥 이사가 된 거예요. 아, 네, 직함만. 이사로서 하신 일은 없으신 건가요? 이사로서 제가 어떤 일을 하겠어요? 이사가 아니라요. 직원이거든요. 회사가 전반적인 뭐 그런 수익 구조나 회사에 이거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 고객님들께 저 또한 뭐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 또한 노력을 해야겠죠. 고액 급여도 아니라면 보증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돈의 행방을 찾던 제작진에게 늦은 밤 은밀한 만남을 요청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터는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실질적인 영업진이었죠. 그는 바로 지금오토에서 일했던 딜러였습니다. 또 대표가 송금을 해주고 체크카드로 현금을 좀 뽑아와라 라고 해가지고 뽑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뽑아올 때 뭐 얼마씩을 600만 원이죠. 왜냐면은 체크카드로 그 현금 인출 바로 할 수 있는 게 600만 원 선이었으니까.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고 그냥 출금이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은 출금 좀 해서 갖고 와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었는데요. 과연 그 말은 사실일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어디 뭐 돈을 썼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10원짜리 하나 쓴 게 없거든요. 제가 그 통장은 드릴게요. 통장, 법인 통장하고 개인 통장은. 나는 지금 진실이 중요한 거니까. 현금 인출은 사업 목적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던 유 대표. 그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면서 지금오토의 법인 통장 2개와 개인 통장 1개에 10년치 거래 내역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5,0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하던 제작진에게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뭐예요? 바로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통장으로 이체된 수백 건의 이체 내역들. 야,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수십억이요? 와. 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다 어디다 내보고 썼냐라고 하는데 쓸 수가 없죠. 들어오는 쪽쪽 다 나가니까 쓸 수가 없는 부분이죠. 족족 나간다고요? 어디로? 보증금의 70%는 보조금으로 나갔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럼 뭐 사무실 운영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돈이 매달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신규 고객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고객의 할부 지원금으로 써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돈은 어떻게 사용된 걸까? 저 하락될 때가 아마 우리 물자 아마 투자가 많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거긴 또 어디예요? 골프 사업이죠. 보증금을 본인 명의의 골프 사업에 투자했다는 유 대표. 에? 이거는 실은 우리 저는 이걸로 막 이득을 많이 보자고 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른 뭐 돈으로 돈을 버는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충분한 이 보증금으로 저는 훨씬 더 수익을 내서 고객을 싸게 타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일단 보증금을 골프 사업에 투자한 후 돈을 불려서 다시 보증금에 채워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회계 자료를 검토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대략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보증금을 가지고 투자 수익이 대략 한 20%에서 25% 이상은 나와야지만 이 사업이 굴러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정도 대규모의 금액을 연 25% 평균 수익을 내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이제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분들만 가능한 숫자인데 이런 조직에서는 일단 그게 불가능하고요.
회사의 재정 상태는 어땠나요? 정말 문제없이 넉넉하게 유지가 된 거 아니에요?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1, 2억 정도 예금 잔액 유지하고 있으세요. 근데 1, 2억은 그 입출금이 지금 한 200억, 300억씩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 뭔가 상황이 터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잔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증금 수십억 원이 투자됐다는 골프 사업. 골프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어프로치나 우리 퍼팅을 집에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체는 5년간 개발했다는 회심의 골프 연습 기계였습니다. 집에 스타일러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제가 야, 이 스타일러처럼 만들어도 괜찮겠는데 이게 얼마라고? 530, 저게? 580. 본격적인 출고를 앞두고 있었다는 유 대표. 네, 공장 2공장이라고 봐야 돼요. 1공장은 또 시흥에 있고. 얼마 전엔 해외 판매 계약까지 마쳤다는데요. 매출이 뭐 좀 오르고 많지는 않았어요. 국내에서는. 국내에서? 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게 아직 알려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어요. 네. 여기도 계속 적자였어요. 얼마 동안 하셨어요? 3년 정도? 3년? 네. 그래서 새롭게 투자해 업그레이드한 제품. 이렇게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 차 트렁크에도 딱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방에서 이렇게 해놨다가 펼치는데 뭐 한 10초 20초면 펼치니까요. 148만 원. 이 골프 사업의 수익으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랍니다. 내가 무슨 차를 샀는데 지 골프 사업하는데 내가 투자자 된 기분? 내가 골프도 안 치는데 내가 얘한테 왜 투자를 했지? 열받네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몰랐던 그의 보증금 사업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했던 사업은 어떤 게 있으세요? 여기 뭐 사업도 있었고 렌트카 사업도 있었고 저희가 또 뭐 커넥트라고 스크린 골프 쪽 또 대출해주는 이런 사업도 했었고 뭐 화장품 사업도 했었고 토레이더스 그 뭐죠? 굉장히 다양한데요? VR 사업도 했었고 그 사업들이 다 플러스가 내가 다 마이너스 보고 뭐 망했습니다. 예. 사업을 하면서 매번 돈을 벌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뭐 사업이 잘 되면은 그건 네. 다 대표님 거잖아요. 근데 사업이 망하면은 그건 보증금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 못 해보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사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했던 사람이니까 뭐 그래서 그 생각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며 다른 사업에 써왔던 유 대표. 피해자들은 그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사기죄에서 일반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기망의 의도죠. 속마음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사정들을 통해서 재반 사정을 통해서 그 기망의 의도를 추정하는 건데 사회 통념상 봤을 때는 사기꾼이 될 수 있겠지만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그동안 유사 사건들이 많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는데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진실이 드러나길 피해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천벌이라도 자손 대대로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손방망이 처벌이 아닌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